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역 수리 둔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제 조금 중기곤괴 말미에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진도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레의 둔입니다. 위에가 육감수, 밑에가 사질리, 그래서 수레의 둔입니다. 두는 서계의 완류 천지연후의 만무의 생은 하니 영천지지간자는 유만물고로 수지둔이라. 둔자는 영야오 둔자는 물지시생야라. 만물이 시생에 울결미통고로 위영세의 천지지간하야 지어 창무 지어 통창 무성적 세이망의라. 천지는 생만물이요 두는 물지시생고로 괴 근본지 후라 이상으로 얹으면 운내지 흥이 음양이 시교야 하여 이체로 얹으면 진시여 진시교 하하며 감시교 중이니 음양이 상교하야 내섬 운내라. 음양이 시교에 운내가 상응하야 미성택고로 위둔이라. 약이 성택적 위해야라. 우동의 흠중하니 역둔지이라. 음양이 불교적 위비오 시교의 미창적 위둔이니 제시적 천하 둔난하니 미행태지시야라. 이게 이제 그 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붙어 있는 괴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는 석계에 말하기를 천지 연후에 하늘과 땅이 있은 연후에 만물이 그 사이에서 생장한다 이 말이지. 천지에 꽉 차 있는 것이 만물인 고로 수지둔이라. 그래서 둔계가 받았다. 앞에 이제 중기공계 다음에 수레 둔이 받았다 이 말입니다. 둔이라는 것은 꽉 차 있다는 뜻이고, 둔이라는 것은 물이 비로소 태어난다는 것이라. 만물이 시생에 만물이 처음 태어날 때는 울결미통이라. 울결하다 그는 확 트이지 아니하고 깝깝하게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울결해서 통치 아니하는 거로. 그래서 이 영세의 천지지간하야 천지의 사이에 꽉 차 있어 가지고 지 통창 무성적, 통창하고 무성한 적은 세의가 없어져 버린다. 꽉 차 있는 뜻이 없어져 버린다. 천지는 생만물하고 천지는 만물이 나는 것이고, 둔이라는 것은 만물이 시생하는 고로 근본지 후라. 중천 근계와 중기 공계의 다음으로 이 수레 둔계가 이었다. 두 개의 상으로 말하자면은 운내지 흥이니, 운내 이게 이제 수라고 하는 구름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레를 상징하는 것이고, 운내지 흥이니 음양이 시교하야. 중천 근과 중기곤에서는 완전히 양만 있고 음만 있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비로소 하나가 이제 이렇게 화계에 태동하고 있고, 또 위에 계에서는 중간에 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체로 언제 하자면은 진 시교하 하면 진은 아래서 교감을 한다 이 말이지. 이 우레가 진아인가 우레 진이니까. 감은 시교 중하야. 감은 요 가운데 이 양이 아래 위로 음이 있는데 중간에 양이 이렇게 딱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교 중이니 음양이 상교하야. 음과 양이 서로 교감을 해서 운내라, 운내를 이루고 있다.
비가 올라오면 이제 우레가 치고 그렇게 하늘에서 미리 낌새를 보여주지 아니합니까? 그 말입니다. 음과 양이 비로소 교감하며 운내가 서로 상응해가지고 구름과 우레가, 구름이 끼면 우레가 치고 우레가 치면 또 구름이 끼고 그게 늘 같이 따라다니는 서로 조합니다. 서로 상응을 하지만은 아직까지 성택이 안 되어 있는 거로 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못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면 못이 되는데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둔이라고 한다. 둔이 이런 뜻입니다. 둔이라고 한다. 우동어 험중하니, 또 험중해서 움직이고, 이게 이제 육감수가 이게 아래 위로 음이고 가운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동어 험중하니 여둔지이라. 또한 이것도 둔의 뜻이다. 둔이라는 게 팍 못 나가고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주위를 살펴보고 전후좌우를 살펴보는 것을 둔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불교한적, 음과 양이 서로 교감이 안 되면은 막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교감이 되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통창이 안 됐어요. 비로소 여기 일양이 생기고 또 일양이 생기는데 이 서로 간에 교감은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통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둔이라고 하는 괴가 된 것이니 제 시적 때에 있은 적은 천하 둔난 하지만은 천하가 둔난해 있다가 해서 형태가 되지 아니한다. 형태는 형통하고 태평하고 이런 것을 형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형태의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둔이라는 건 내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호박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새 이제 호박 심을 때입니다. 호박구덩이를 파가지고 이 안에다 호박 씨를 하나 심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올라와서 덩잎이 이렇게 올라가고 또 뿌리가 나오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면 이제 이파리 또 줄기가 나오면서 이파리가 막 달리고 줄기가 쭉쭉 뻗어 나가죠. 그게 이제 4월 말 정도 한 5월쯤 되면 그리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지금 개우 그 호박구덩이에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싹이 트고 밑에 뿌리가 내리고 그런 정도의 상태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역점을 쳐가지고 술에 둔개가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점을 치러 온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내 점을 칠 때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죠. 의미부여를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되는구나. 아직까지 좀 참아야 된다. 지금 진도가 나가고 싶지만은 진도가 못 나가고 좀 기다려보고 상황을 더 지켜보고 참고 인내해보자. 그러다 보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송나라 때 대종고선사가 한 말인데 그 이제 공부하는 학인 성녀들이 스님 언제쯤 우리는 도를 통하겠습니까? 자꾸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스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준행하면 간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뭐 봄에 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는 거지. 그냥 뭐 겨울에 어떻게 이파리가 피나? 좀 더 기다려봐라. 때가 멀었다. 그 상황에 이 술의 둔개가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두는 원형 이정하니 무룡 유왕이요 이근우하니라. 두는 원형 이정하니 무룡 유왕이요 이근우하니라. 두는 원형 이정하니 무룡 유왕이요 이근우하니라. 두는 크게 형통할 것이고 호박구덩이에 호박을 이렇게 호박씨를 넣어놨는데 그게 이파리가 피해서 올라오고 한 5월이나 6월이 되면 엄청 뻗어나가지 아니하는가. 무슨 일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탄력이 붙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이루어지면은 그 일이 뭐 이렇게 나무가 번창하듯이 호박줄기가 뻗어나가듯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현재는 지금 원행한 것이 어렵죠. 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크게 행통할 것이고 이정할 것이니 또 주대를 지킴으로 해서 이루어올 것이다. 호박농굴이 쭉 뻗어나가는 거 주대입니다. 가다가 뭐 중단한다든지 옆길로 샌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쭉 뻗어나가는 것이 그게 정이고, 그럼 거기 가다 보면 호박이 열리고 또 호박 이파리 또 따가지고 뭐 쌈도 싸먹고 뭐 개떡도 쪄먹고 옛날에 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지만은 조금 있다 보면은 거기서 일도 발생하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가야 되겠다는 주체성, 주관성도 확립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 것이니 무용유유왕이요. 가는 바가 있지만은 쓰지 말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착착 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호박농굴도 때가 오기를 기다려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아직 여름이 안 왔는데 호박농굴이 쫙 못 뻗어 나가지 않는가 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간에 사업도 탄력을 붙을 때까지는 좀 주저주저 하라 이 말입니다. 가는 바가 있지만은 쓰지 말 것이니라. 참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나니라. 이 후라는 제후라는 후라는 뜻인데 꼭 제후는 아니고 내 사업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요새 말하자면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물주, 후원자, 이런 사람을 세워야만이 이롭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누군가 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찾아가거나 뭐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그런 사람이 찾아오거나 여러가지 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봐라. 그렇지만 내 정신적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화 단활 두는 강유시교의 난생하며 동험중하니 대형정은 미우지 동이 만영 일세라. 단활 두는 강유시교의 난생하며 동험중하니 대형정은 미우지 동이 만영 일세라. 단활 두는 강유시교의 난생하며 동호흠중하니 대형정은 미우지 동이 만영 일세라. 단활, 이 단이라는 술의 둔개 전체를 묶어서 말하는 겁니다. 단이라는 것은. 두는 전체를 보니까 그렇지 않냐고. 이 둔이라고 하는 것은 강과 유가 순양과 순음에서 중천근에서 중지곤으로 넘어와 가지고 그때까지는 순음과 순양이었습니다. 근데 이 술의 둔에 오면서 일양이 나타나고 위에 깨도 일양이 나타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강유가 비로소 교감은 되지만은 그러나 살기가 어려우며, 이것도 음 밑에 깔려가지고 일양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두 개의 아래 위로 중에 가운데 양이 하나 이렇게 겨우 끼어가지고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죠. 이거는 다 안 좋은 험악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험악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험악한 상황 속에 어떤 한 용기 있는 남자가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죠. 그러나 주위가 워낙 지금 험악하기 때문에 잘 그게 내 생각대로 뻗어나가지지가 안하고 맥혀 들어가지도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이체로서 계명이라. 시교는 위진이요 난생은 위감이라.
두 개의 체를 가지고 위에 육감수와 밑에 사질례라는 두 개의 체를 가지고 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해석하고 있다. 비로소 교감이 된 것이 진이고, 이게 이제 비로소 하나의 일양이 지금 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교의 그걸 진이라 그러고, 난생은 감이다. 살기가 어렵다. 이 아래 위로 음속이 지금 양이 끼가지고 아주 안 좋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 용기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사람이 거기 좀 자리 잡아 볼 것이라 같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서울에 사람은 놓으면 서울로, 말은 놓으면 제주도로, 이런 말이 아니는가비. 내가 서울에 82년에 올라갔는데요, 그게 참 험중의 감입니다.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큰 뭐 내세울 것도 없죠. 그런데도 그 자리를 잡을 기라고 무던히 애를 쓰고 했는데 자리가 거의 쉽게 잘 잡힙니까? 잘 안 잡힙니다. 부산에 있을 적에 알았던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 서울에 하면 오라고 말은 그렇게 했죠. 서울에 왔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언제 시간이 나면 하면 가겠다고, 이런 정도 말하는 것이지, 금방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자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뭐 한번 찾아올까 말까 그렇고. 그래서 그게 참 서울이라는 곳에는 돈도 많은 사람, 백도 높은 사람, 뭐 잘난 사람, 참 뭐 그런 사람이 모여가 있는가 봐. 근데 시골에서 서울에 가서 자리 잡을 기라고 내가 인사동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그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최현열 선생이라고 롯데그룹의, 롯데백화점의 그 신계코 선생 사장님 여동생 남편 되는 최현열 씨, 부산시장 최두열 씨의 동생됩니다. 이 사람이. 그분이 그때 롯데호텔 사파이아룸에 전람회를 열어주어 가지고, 그래 그때 조금 상당히 많은 덕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험중에 그게 난생입니다. 험중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용기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방향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의욕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게 참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됩니다. 그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고,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게 바로 수레둘입니다. 동호 험중하니, 험중에서 움직이고 있으니, 험중에 움직인다는 게 육감수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아래 위로 이 음이서가 험아인가 왜, 여기서 하나의 양이, 내 같은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그 가서 자리 잡아 볼 거라고 더 뭐 이렇게 용기를 내서 도전해 보는 것만, 도전하는 거 참 정신은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만 해가 잘 됩니까? 옆에서 도와주고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건호한다,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때 마침 그 롯데그룹의 최현열 선생, 그런 분이 하여튼 계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된 겁니다. 이 운내 이상으로 언지적 강유가 시교야라. 운내, 이 육감수는 이게 구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운내와 이상이로서 말한 적은 강과 유가 시교한다. 그러니까 이다 이음이기 때문에 부드럽지 않는가. 부드러운데 일양이 있고 또 일양이 있고, 그 말입니다. 이 감진은 이처로 말을 하자면은, 감과 진, 육감수와 사질례, 이게 두 개를 가지고 말하자면은 동호 험중이라, 험중에서 움직인다. 보통 이 시골 사람이요, 서울에 가서 자리 잡아 볼기라고 갔다가 대부분 깨지고 뭐 참 잘 안 됩니다. 옛날처럼 뭐 고무신 공장에 취직할 거라고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참 서울이라는 곳이요, 돈 많고 백 많고 잘난 사람 그거 다 있는데, 시골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돈도 백도 올라갔다, 그 자리 참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바로 동호 험중입니다. 험중에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강유가 비로소 교감을 했지만은 능히 통창이 안 된 거거든. 통창은 막 사통 오달로 뭐 쭉쭉 뻗어나가고 척척 알아주고 오라는 사람도 있고, 뭐 또 찾아가 볼 때도 있고, 그게 되면 이제 통창인데, 통창이 안 되면 가자 갈 때도 있고 오자 올 때도 있고,
움츠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간둥이라 어렵고 주둔하고 있는 입장인 고로 운 난생이라 생장하기가 어렵다 난생. 그 내가 참 친하게 잘 지내는 대검찰 총장 김진태 총장 그분이 어제 오늘 저한테 책이 한 권 보내왔습니다. 헐반난이라 밥 먹기가 어렵다. 입구변에 이렇게 빌글자 밥반자 어려울 한자 밥 먹기가 어렵다. 그런 높으신 어른도 밥 먹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책도 쓰셨는데 보통 사람이요 서울 가서 그 자리 잠당하는 그건 참 하늘의 빌당입니다. 대형경은 크게 행통해서 곧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날로 두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내가 82년에 부산 내에서 76년에 서당을 내가지고 82년까지 부산에 있다가 부산에서 뭐 무대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크게 행통하고 아주 내가 주대도 강하고 주관성도 높고 강인하고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형경입니다. 대형경은 운내지동이 만영일세라. 내오지동이 운내가 아니고 내오입니다. 사질내와 이 사질내 이 육감수가 이게는 구름을 상징하는 괴입니다. 내오지동이 내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만영하다. 비가 오려고 하면은 내오가 치지 않는가 봐. 우리가 치고 비가 오고 뭐 그렇게 이제 하늘이 조화를 부려 가지고 풍운 조화를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짜락짜락 내리지 않는가 봐. 앞으로 이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도 단비가 내리고 또 뭐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고 그게 바로 내오지동인 겁니다. 내오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만영일세라. 꽉 차 있을세라. 우주 공간에 하늘 가운데 가득히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리 되려고 하면요 도와줄 사람이 자꾸 찾아오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실험협회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실험협회 천하장사가 나오면 내 그림을 이제 천하장사에게 뭐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 부상품으로 내고 하는 그런 게 다 내오지동이 만영일세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는다 이 말입니다. 천조 초매에는 이건후 이불령이니라. 천조 초매에는 이건후요 이불령이니라. 천조 초매에는 이건후 이불령이니라. 천조 초매에는 하늘이 막 바람을 태풍이나 폭풍을 불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막 풀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서로가 엉켜 있는 겁니다. 그게 초매입니다. 풀이 어둡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엉켜 있다, 서로 쓰러져 있다. 그거는 뭐 바람이 그렇게 불어서 지나가면서 이루어진 농기이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을 되면 뭐 저기 배 타작하기 얼마 전에 배배기 얼마 전에 추석 고무르에 꼭 태풍이 와가지고 이 배논을 갖다 썰어뜨려 놓고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농부들이 막 가서 또 이렇게 몇 폭이서 해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런 또 작업을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천조초매입니다. 그때는 이건우요 마땅히 훌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썰어진 뱃논을 갖다가 배 이삭들을 그대로 두어버리면 싹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싹이 안 나도록 물에서 이렇게 배 이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이제 그 일로 해줘야 안 됩니까? 그래야 배 그림이 제가 못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 이렇게 세운다 했을 때 그러면 배에 싹이 터져가지고 쌀이 그냥
뭐 순이 나버렸는데 그럼 그 농사 지어봐야 헌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조초매일 경우에는 마땅히 후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그 배이삭을 한 서너 폭이 대폭이 이렇게 묶습니다. 그게 바로 후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편치 못하다. 농사 지은 사람이 나락이 싹 쓰러져 있는데 배가 세워놓긴 세워놨지만은 그래도 안 쓰러진 것만 못하고, 안 그렇습니까? 안 쓰러지고 그대로 꼿꼿하게 서가 있는 건 훨씬 못하지요. 아무리 이렇게 세워놨다고는 하지만은 마음이 안 편하죠. 이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비유하자면은 어떤 이제 스폰서가 생겨가지고 사업이 뭐 좀 이렇게 추슬러지고 자리가 잡혀갑니다. 그렇지만은 마음은 안 편한 거죠. 저분이 뭐 또 마음을 달리 먹고 뭐 싹 자금을 그다 가버릴 것인지 못 도와주겠다고 뭐 손을 떼버릴 것인지 이게 참 안절부절하고 잡을 안 서기고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편치 못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활 운내 도인이 군자 이하야 경륜하니라. 상활 운내 도인이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상활 운내 도인이 군자 이하야 경륜하나니라.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술의 둥개 전체를 도상학적으로 그려놓고 말하자면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할 때 상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상이라는 게 있어야 뭐 설명을 할 거 아닌가. 아무 상이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의 둔이라고 하는 이 모양상은 운내가 둔이니 이게 육간수고 불엠이고 이거는 사질내니가 우레입니다. 운과 내가 이제 만나가지고 지금 분해 있다. 나아가지 못하고 운내가 이렇게 뭐 구름이 치고 구름이 끼고 우레가 치면 비가 와락와락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쏟아지지 못하고 비가 올 듯 말 듯 미룬 불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먹구름이 끼어가 있지만은 비는 오지 않고 이 농부들이요 가뭄에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쏟아집니다. 참 그때 농부들은 애가 타는 거죠. 하늘을 보고 원망도 하고 뭐 내가 덕이 부족해 그런가 뭐 나라 임금이 덕이 부족해서 그런지 뭐 지도자가 뭐 박덕해서 그런지 참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 뭐 기우제를 가서 지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움츠려 가지고 있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바로 그 상태가 둔입니다. 그럴 때 군자는 구름이 끼가 있고 우레가 치고 하면서 비는 안 오고 깝깝한 겁니다. 이제 군자가 그런 상황을 본받아 가지고서 경륜을 하나니라. 경륜. 우리가 경륜이 뭐 부족하다, 경륜이 넘친다, 경륜이 많다, 의욕은 강한데 경륜이 뭐 좀 부족하다, 경륜은 높은데 또 추진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꼭 그 서간에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군자는 운내가 둔하고 있는 이 상태를 다 본받고 법삼아 가지고 경륜을 삼는다. 사람은 살아보는데 일생을 살아가는데 1년 농사를 짓는데 쭉쭉 뻗어 나갈 때도 있지만은 못 나가고 멈추고 주저하고 반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는 그것을 갖다가 경륜이라 그럽니다. 경륜은 뭐 좋은 환경에서 뭐 축축 일이 잘 돼가는 그거를 우리가 경륜이라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상황을 참고 슬기롭게 버티면서 넘어가고 하는 그 상황을 경륜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경륜이 우리 사람은 다 높아야 안 됩니까?
나이가 뭐 우리처럼 한 80이 다 되고 70대 이상 된 사람들은요, 한 50이나 40이나 된 사람들을 보면요, 아이고 좀 애들스럽다고 하지요. 왜냐면 갱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인생도요,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4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년기에 있는 사람이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좀 끌끌끌끌 웃고 웃어보고 마는 거지요. 아, 맞아. 네 나이 때는 그렇게 뭐 의욕을 가지고 해보는 것이다. 해봐라. 뭐. 좀 지내보면 또 알 것이다. 인생을. 그 1년에 2철 나는 겁니다. 2철. 어디서 한 철 났네 이래 물어보거든요. 선생님들끼리 만나면은 이건 내 해인사에서 뭐 한 철 났다고, 아니면 통도사에서 한 철 났다고,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 철 났다고. 이게 한 철, 2철 그걸로 선임들은 이 갱년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선방에는 가면 상판 선임이 있고 중판 선임이 있고 하판 선임이 있고 그 아주 엄격히 그 서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이제 갱년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통 이제 선임들은 장판때가 묻어 있다, 장판 냄새가 난다, 저 사람 좀 중노릇 한 지가 오래되고 장판때가 묻어 있구나, 그러면 사람이 약간 고참스럽게 보이고, 아직 장판때가 묻어 있고 장판 냄새가 안 배가 있으면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구나, 초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자라고 한다면, 사회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런 어려운 상황, 구름이 끼가 있는데 지금 우레도 치고 하긴 하지만 비는 안 오고 있다. 일이 뭐 될 듯 하고 될 듯 해도 안 되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이 사람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성질 급한 사람은 잘 못 참으면은 막 화다닥 막 걷어치우고 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실패해가지고 화병이 걸려가지고 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런데 군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생에는 그런 시간도 있고 그런 시점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지내야 보면은 맞아,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게 상활 운내에 두니 군자가 그 상황을 본받아 가지고서 인생의 갱년으로 삼나니라. 참 이거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우리가 갱년이 부족해 가지고요, 인생을 참 잘못 헤쳐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갱년 한다는 이 말 대단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초구는 오늘 하겠습니다. 초구는 반환이니 그정하며 근후하니라. 초구는 반환이니 그정하며 근후하니라. 초구는 반환이니 그정하며 근후하니라. 초구는 이 초구입니다. 반환하고 있으니 이 위에 두 개의 험악한 엄들이 앞에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무리 뭐 방역도 있고 단기도 세고 담력도 있는 씩씩한 남자이고 사나이기는 하지만은 이 위에 안 좋은 환경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반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도연맹 그분이 귀거래사에 무고송이 반언이라 운무심이 출소하고 무고송이 반언이라 이런 말을 갖다가 인용했습니다. 이 술의 둔계 초구에 나오는 이 반환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도연맹 선생의 반환 귀거래사를 한번 보세요. 운무심이 출소하고 구름은 무심이 산 몇 뿌리에서 나오고 조금 부의 지한이로다 새는 게으르게 날아서 오면서 새 뒤 둥우리를 찾아오고 있구나. 갱예의 이 장리판이 볕이 가리워져 가지고 장차 해가 지려고 하니 무고송이 반환이로다.
큰 소나무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소나무 주위를 맴돌고 있다. 이 반환한다는 것은 맴돈다는 뜻입니다. 배회한다, 반환한다, 주저한다, 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초구가 지금 상황이 그런 반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줏대를 지키고 잘 살아가야 이로울 것이며, 각 못 나아가고 시기가 딱 무례하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현재는 나아갈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줏대를 지켜야 됩니다. 줏대를 못 지켜가지고 뭐 이상한 시리에 빠지거나 너무 유약한 사람은 그냥 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뭐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반환하고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줏대를 지키고 사는 것이 이롭다. 줏대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짝에도 못 서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에게는 줏대가 있어요. 이 그정하며 근우하니라. 제후를 세우는 것이 이롭나니라. 도와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이 술의 dun에서는 후를 세워야 된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누구든지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대통령도 나름대로 또 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도 큰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제갈량 유비 같은 사람은 제갈량을 저 남양에 농사 짓고 있는 제갈량을 삼고초려를 하지 아니합니까? 그게 다 후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순 장군이 그 남해안 전투에서 내가 보니까 어느 그 물대를 잘하는 노인을 찾아가더라고요. 물대를 잘하는 노인이 찾아가서 덜물과 날물로 잘 알아가지고 외놈들이 그 배가 잘 접안할 수 있고 잘 뜰 수 있고 그런 시기에는 가능한 작전을 개시하고, 물이 빠져가지고 배들이 꼼짝을 못할 때, 물이 빠지면 배가 꼼짝 못하지 않는가.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딱 쳐들어가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순신 장군 뭐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자기 그 상황을 도와줄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고 그 멀리 찾아가더라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 초구가 반환하고 있으니 줏대를 지키고 살아야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이롭나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술의 둔계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다음 활적에는 이제 좀 더 진도가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둔계를 한번 읽고 종강하겠습니다. 두는 원행코 이정하니 무룡유 유왕이요 이건우하니라. 단할 두는 강유 시교리 난생하며 동호흠유하니 대형정은 류지 동이 만영 일세라. 천조 초매는 이 근우요 이 불령이니라. 상활 운내 두니니 군자 이하야 갱윤하나니라. 초구는 반하니니 그정하며 이 근우하니라. 자, 오늘은 일로서 종강하겠습니다.